이슈 토크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제체제를 말하는데요. 우리 산업의 미래가 될지 한창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이 수소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첨단 부품 소재 기술단 김영석 단장, 부산대 경제학부 차경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에 앞서서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좀 등장하게 된 배경, 기존의 좀 화석 연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수소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그 화석 연료가 고갈된다. 그리고 향후 이제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가 이제 그 중요시 될 때 그 대안으로서 수소 에너지 시스템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930년대 그 독일 과학자인 라와체크라는 분이 그 에너지를 수소로 바꾸어서 그 수소 형태로 그 운송을 하게 되면 전선으로 운송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한 이후로 에너지 운송 매체로서 계속 개발되어 왔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그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HESS라고 수소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용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점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올해 초 수소 경제 시대를 선언을 했는데, 이 수소 경제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수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네. 보다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운송한 다음에 다양한 경제 활동에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소 경제 시대로 이행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의 이제 에너지원을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 체계에서 네. 친환경적인 청정 에너지원으로 이제 바꿔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화석 에너지는 전량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소는 국내에서도 이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이제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전기 자동차나 연료 전지 등과 같이 미래 유망 산업이 이제 우리 경제에서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와 관련된 산업 활동들이 또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고용도 창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소하면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뭐 지난 5월에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도 있었고요. 뭐 수소하면 수소 폭탄을 좀 연상하게 할 만큼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수소 에너지가 상용화된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 안전합니다. 그 수소는 수소폭탄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네. 수소폭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력도가 필요합니다. 이력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도 수소가 폭발하려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 수소는 그 공기 중에 나오면 확산 속도가 빨라가지고 확 퍼져버립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연료전지차에 사용되는 그 수소 탱크는 현재 700기압으로 그 수소를 저장하고 있지만 1000기압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페타 무게 정도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네. 안전하게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아무 문제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뭐 친환경적인 에너지고 또 뭐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현재로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경제성이 이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의 이제 화석 에너지원에 비해서 크게 높다는 얘기겠죠. 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가 요즘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넥소라고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한 7,200만 원 정도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예. 정부랑 이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그 경우에도 한 3,300만 원 정도로는 자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격이 이제 비싼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생산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평균 비용이 이제 생산의 이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의 생산이라든지 연료 전지나 자동차 생산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수소 사회가 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습니다. 예. 국내 수소 산업의 현황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나요? 수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희들은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몇몇 석유화학 회사들은 수소가 모자라 가지고 자체 생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가 생산하는 넥소라든가 또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선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소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수소 생산하고 이런 소비 수요를 잘 효율적으로 연계하면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를 이끌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국토부에서도 오는 12월까지 뭐 두세 곳의 이 수소 도시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수소 경제 시범 도시란 어떤 곳인가요? 예,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수소 경제 시스템이 이제 구현되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예로는 덴마크가 항구 도시인 낙스코우 수소 사회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네. 영국은 리즈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은 키타쿠슈에 수소 타운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우는 시범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을 올해 안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는 2014년에 울산에 조성된 수소 연료 전지 주거 타운을 들 수 있습니다. 울산 수소 타운은 부생 수소를 사용해 가지고 140가구와 체육관, 기숙사 그리고 읍사무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좀 후보로 거론되는 도시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전부 지금 수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산업부에서는 내년에 올 말에 수소 시범도시 외에 수소 또 예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수소 경제를 선점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장님 보시기에 부산이 이 수소 시범 도시에 선정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부산은 강점이 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다른 도시들은 보통 수소 충전소 설치하고 생산도 일률적으로 메탄을 개질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부산은 이제 해양 도시이고 항만 도시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부산 쪽의 동부산 쪽 바다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해수 담수화 설비가 부산에 지금 기장에 있는데, 네. 설비에서 나오는 담수화된 해수, 그다음에 농축된 해수를 가지고 수전을 할 수가 있고, 네. 서부산 쪽에서는 지금 LNG 벙커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NG 벙커링 사업은 지금 선박의 연료로 LNG를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LNG 벙커링 사업에서 나오는 메탄을 가지고, 값싼 메탄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도시하고는 아주 차별화된 그런 수소 생산 이런 방식을 부산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조그만 준비를 잘 한다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매력적인 조건들을 부산이 갖고 있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 수소 에너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 수소 경제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적극적으로 이제 수소전기 자동차 개발이나 보급에 적극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 자동차를 100만 대, 수소 충전소를 1000개소 보급을 목표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수소전기 자동차 자체 개발을 위해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100여 개 이상의 연료전지 부품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중에 하나인 후베이성 우완도 2020년까지 100여 곳 이상의 수소전기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일본은 수소전기 자동차 외에 다방면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이제 고베시 외곽의 인공섬인 포트 아일랜드에 이미 수소 발전소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네. 생산된 전력과 열을 고베시 내 공공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 최초로 수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네. 도시에다가 이제 공급하는 최초의 예라고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촌 내 시설이라든지 운송, 차량 등에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지금 발표를 했고, 이 외에도 이제 에너지 팜이라고 불리우는 가정용 연료 전지가 약 25만 대 정도 일본에서는 이미 보급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이제 미국, 영국, 독일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뭐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충전소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수소차에 대한 언급을 두 분께서 다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수소 경제의 핵심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더 대중화된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거든요. 좀 비교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전망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개발 시기가 틀립니다. 사실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전지차는 또 전기차는 또 기술적으로 문턱도 낮고, 그 과거에 저희들이 예측한 그 차량의 개발 순서는 그 내연기관차에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가 2040년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져가지고 전기차도 나와 있고 수소 연료전지차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전기차 이제 보급 확산을 막는 발목을 잡는 이유는 이제 전기 충전 인프라, 그 다음에 비싼 배터리 가격,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차는 일단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싼 가격, 네. 그리고 또 수소 충전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로 사용되는 두 가지입니다. 연료로 사용되는 그 전기나 수소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싸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고, 그 자동차가 얼마나 또 싸게 보급될 수 있느냐. 네. 이게 그 관건이 될 것이고, 결국은 또 개인 취향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차는 최소한 지금 500km 이상을 갈 수 있고, 전기차는 한 300km 정도니까 자기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향후 한 20년간은 서로 혼재하는 그러한 양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알아본 바로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충전되는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 같은 게 있나요? 전기차가 현재의 그 배터리가 전기차 내부에 그 들어가 있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충전 속도가 느리지만, 네. 배터리 자체를 착탈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충전을 하게 된다면 뭐 5분도 안 돼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고, 수소 같은 경우도 최소한 한 10분 정도 이상 걸리는데, 그런 충전 시간이 그 보급 확산을 발목 잡는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부산시에는 지금 수소 충전소가 단 한 곳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용객들의 불편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 내 이 수소 충전소가 앞으로 좀 더 확충될 뭐 계획이 있나요? 예, 그 현재 이제 상반기에 1개소 그리고 하반기에 2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올해 안으로 이제 총 4개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예. 또 올해 이제 수소차 550대, 수소버스 5대 보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22년까지 수소차를 4,500대, 수소버스 100대를 보급해가지고
수소 충전소 15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충전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지금 있죠? 녹산에 있습니다. 녹산에 녹산. 있고 지금 사상에 하나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서울에서 수소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때 그 개막식에 그 관련되는 그 장관,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다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수소경제 포럼, 국회 수소경제 포럼 위원장 또 김영춘은 또 참석하시고 서울시장, 창원시장, 그다음에 울산시장 전부 다 참석했습니다. 네. 전국이 지금 수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도 빨리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엑스포에서는 좀 어떤 행사들이 좀 진행이 됐나요? 일단은 그 현대 넥소차 중심으로 네. 그리고 이제 수소 하우스라 해가지고 가정용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제로 에미션 하우스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들, 현재 기술들하고 각 지자체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에 예. 대한 그런 홍보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이 수소 경제 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들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수소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이제 수소 경제로의 이행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이제 단순한 대체 에너지를 찾는 과정을 넘어서서 경제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수소 경제에 필요한 연구 개발이나 상용화가 현대차에 너무 의존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자동차 생산 업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지원금 제도라든지 어떤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논의한 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광범위한 체계적인 산업 체계 구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해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국민들도 수소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께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본이 수소 경제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업들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산업부가 수소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한 바에 보면 2040년, 2050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고 지켜 주시면 그러면서 그 산업부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실현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아마 2040년 되면 우리나라도 선두권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40년까지 네. 기간이 좀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한 20여 년 정도. 금방입니다. 금방인가요? 기술 개발 차원에서 보면 금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20년 짧은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어떤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국가가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는 지금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 계획을 통해 가지고 거의 다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그런 참여가 중요합니다. 인프라가 충전소가 많이 확보가 돼야 네.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자동차 보급되면 또 충전소가 보급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소 경제 시대가 도래하려면 아직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금방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수소 자동차를 친환경적인 자동차 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